당신은 아직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년의 삶이라고 하면 의뢰 요양원에 들어가 간병인을 두거나 자식들의 집으로 합가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방식이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인지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께 전혀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70살의 박선영 씨는 비싼 돈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하지도 않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요양시설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의 집에 얹혀 사는 장기 투숙객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실은 매우 현명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하루하루가 진짜 노후라고요. 노인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돌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상상해 보시나요? 나이 들어서도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70입니다.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죠. 인생 전반전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냈는데 인생 후반전에 접어드니 이제는 자식들이 제게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가르치려 들더군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안해요. 저희가 봐둔 실버타운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 인력도 있대요. 거기로 가시면 안심도 되고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입주 간병인을 쓰세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식사부터 빨래까지 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돼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아들과 지방으로 시집가서 제 살림 꾸리느라 바쁜 딸이 번갈아 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속뜻은 결국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저희 말 들으세요. 라는 것과 다를 게 없었죠. 물론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 눈에는 늙은 부모란 당연히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관리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관리라는 말, 겉만 번지르르하지 듣다 보면 마치 부드러운 밧줄로 꽁꽁 묶이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잘 압니다. 시설 좋은 실버타운은 월 3, 400만 원은 좋게 들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요. 교직원 연금에 남편이 남겨둔 예금,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까지 합치면 돈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남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인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제 자존심이 문제였죠. 저는 70살이지 7살 어린애가 아닙니다. 여전히 찌개 끓이고 청소할 힘이 있고 아침마다 3,000보씩 걷고 해질녘엔 시장에 나가 콩나물 값을 깎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시설에 갇혀 선의의 감금을 당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베란다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아래층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올해 75이신 최 영감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 출신이신데 공원에서 태극권 하시는 폼이 아주 그만입니다. 68인 정 여사는 우체국 창구 직원으로 은퇴해서인지 살림 계산이 아주 빠삭하고 야무지죠. 72살인 강씨 아저씨는 평생 몫으로 사신 분이라 등이 좀 굽으셨지만 고장난 의자나 탁자 고치는 솜씨는 젊은 기술자 저리 가라입니다. 67민 자매님은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의 건강 상담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저처럼 자식들이 곁에 없고 그렇다고 멍하니 앉아서 누군가의 부양만 기다리기엔 너무나 정정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지켜보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더군요. 어느 날 저는 해물파전을 노릇하게 부치고 향긋한 대추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했죠.
400만 원씩 주며 말도 잘 안 통하는 간병인을 쓰느니 속사정 훤히 아는 이웃끼리 뭉쳐서 서로 돕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확신에 찬 선택이었죠. 이른까지 살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살 순 없잖아요. 비록 이 길이 조금 험할지라도 자식들이 반대할지라도 저는 제 삶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 집 앞을 지나던 최 영감님이 낡은 앨범을 닫고 있는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짐 싸시나? 어디 이사라도 가슈? 저는 앨범을 내려놓고 그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요, 영감님. 이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요. 최 영감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박 선생님은 속을 알 수가 없네. 그래, 무슨 꿍꿍인지 차 한 잔 마시면서 드러나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사진 속 제 제자들은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세월은 제 청춘을 가져갔지만 나답게 살겠다는 꼿꼿한 심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70살의 나이, 저는 제 방식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수다나 떨려고 이분들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노년을 어떻게 꾸려갈지 진지하게 모의하기 위해서였죠. 최 영감님, 정 여사, 강 아저씨, 그리고 민 자매님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한 건 단순히 파전에 차나 마시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갓 부쳐낸 따끈한 파전을 식탁에 올리고 대추차를 따르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할 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요? 우리 사이에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정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손주 녀석. 한글 떼게 해주신 은인인데 무슨 말이든 믿지요. 민 자매님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제 살길 바쁘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챙겨야죠. 그렇다고 요양원에 들어가긴 싫고 생판 남인 간병인한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는 것도 억울하고요. 하지만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덜컥 아플까봐 겁도 나죠.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우리를 돕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를 돕는다? 최 영감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일종의 이웃사촌 노후 상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5명이 서로를 돌보는 거죠. 당번을 정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같이 보고요. 운동 잘하는 분은 운동을 가르쳐 주고 셈 빠른 분은 회계를 맡고 의료 지식 있는 분은 혈압 체크해 주고 약 챙겨 주고요. 집안 집기 고장 나면 강아저씨 솜씨 발휘하시고 제가 단숨에 생각을 쏟아내자 최 영감님이 제일 먼저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 아주 명한일세. 우리 손자놈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장기 둘 상대가 없어 심심하던 참이었어. 우리끼리 뭉치면 딱이겠구먼. 저도 찬성이에요. 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계부 쓸 일도 없어서 심심했는데 우리 모임 회비 관리하고 식비랑 공과금 계산하는 건 제가 맡을게요. 아주 식은 죽먹기죠. 강 아저씨는 파전을 오물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선생님이 해주신 닭볶음탕 맛은 진짜 일품이지. 앞으로 돌아가면서 요리하면 매일 잔치집 같겠어. 민 자매님도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혈압, 혈당, 약 먹는 시간은 제가 책임지고 챙길게요. 어지럼증이나 낙상사고 같은 건 병원에서 지겹도록 봐서 대처하는 법은 빠삭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정 여사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할까요? 실버타운은 몇백만 원, 간병인도 300만 원은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돈 아끼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 규칙은 있어야죠. 제가 계산해 봤는데 매달 각자 10만 원씩 외출해서 공금으로 써요. 식재료, 생필품, 간식비는 여기서 해결하고 큰돈 들어가는 수리비나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그때그때 더치페이로 하고요.
우리가 뭐 돈 벌자고 하는 짓입니까? 마음 편하고 재밌게 살자고 하는 거지. 10만 원. 입주 간병인 비용에 비하면 거저나 다름없죠. 다들 그 정도 돈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인 진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그 따뜻한 취지 때문이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합시다. 최 영감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강 아저씨가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내일 당장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점심 당번, 청소, 장보기 당번 정해서 슬슬 시작해보죠. 우리 몸 상태 봐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정말 못 말려, 박 선생님. 민자매님이 감탄했습니다. 평생 교편 잡으시더니 노후 생활까지 반장 노릇하시네. 반장이 아니라 모임장이지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늙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받지 말고 우리끼리 사람답게 살아보자고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바로 자식들의 반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동네 어르신들끼리 모임을 만드셨다면서요. 실버타운 안 가시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머니가 또 일을 벌이시는구나 하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돈도 아끼고 북적북적하니 좋잖니. 혼자 벽 보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 하지만 어머니, 갑자기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연세도 있으신데. 걱정 마라. 민 자매님이 예전에 간호조무사였어. 요양원 아가씨들보다 훨씬 꼼꼼하다. 그리고 간병인은 월급 때문에 날 돌보지만 친구들은 정 때문에 날 돌봐주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짐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서운 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살아 숨쉬고 있는데 마치 관리받는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게 무서운 거다. 우리 5명이 모여서 서로 할 일이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너희가 비싼 돈 들여 효도하는 것보다 나한테는 훨씬 값진 일이야. 한참 뒤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들의 말에 따른 게 아니라 그들이 제 선택을 존중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웃사촌 노후 상조회는 탄생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누구의 배치도 없이 제 나이 70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죠. 이튿날 아침 일찍 최 영감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그 새로운 인생 오늘부터 시작인가? 그럼요.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영감님이 공원에서 우리 체조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오시는 길에 제가 봐둔 채소 좀 봐주시고 오늘 개업식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허허, 박 회장님 지시가 아주 딱딱 떨어지는구먼.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점심은 제가 당번이에요. 어느 날 아침 정 여사가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갓 사온 싱싱한 쪽파와 건새우가 들려 있었죠. 그럼 저는 입만 가지고 기다리면 되나요? 저는 정 여사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우리 모임이 생긴 뒤로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눈 뜨면 혼자 대충 밥 차려 먹고 멍하니 오전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새벽 6시 반이면 최 영감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공원으로 나가 가벼운 스트레칭과 체조를 합니다. 영감님은 저보다 5살이나 많으시지만 몸놀림은 청년 못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이끌고 운동하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교관님 같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정 여사를 따라 재래시장으로 갑니다. 정 여사는 매의 눈으로 어디 배추가 싱싱한지, 어느 집 고기가 좋은지 꿰뚫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집 돼지 목살이 마트보다 훨씬 싸고 좋아요. 오늘 시세가 내렸으니 사다가 두루치기에 먹읍시다. 느릿느릿 걷는 장보기 길이지만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허겁지겁 장을 보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엌은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은 정 여사가 주방장입니다. 그녀의 특기인 건새우 볶음과 국수는 정말이지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최 영감님은 기름진 거 줄여야 한다면서도 벌써 세 그릇째 비우셨고, 강 아저씨는 반찬 나르며 이따 간식으로 제가 고구마랑 단호박 쪄드릴게 하며 거듭니다. 민자매님은 혈압계를 들고 한 명씩 체크하며 혈압 좋고 기분이 좋으니 몸도 쌩쌩하네라며 추임새를 넣습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일상입니다. 지시하는 사람도 명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각자의 몫을 해내죠. 돌봄을 받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점심 후엔 최 영감님과 강 아저씨가 장기를 둡니다. 장군이요, 멍군이요 하며 싸우느라 물 마시는 것도 잊을 정도죠. 정 여사는 베란다에서 손주줄 조끼를 뜨며 50년 전 흘러간 옛 노래를 흥얼거리고, 민 자매님은 거실에서 저에게 낙상방지 체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늙은 어린이라 부르며 깔깔댑니다. 예전엔 노후란 조용하고 고독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한 번은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우리 집 부엌이 북적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하숙집 차리셨어요? 하숙집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다. 제가 갓 끓인 닭백숙 국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쓰면 돈이 얼마냐? 우린 5명이서 한 달에 10만 원씩만 내고도 이렇게 잘 먹고 잘 논다. 건강도 서로 챙겨주고. 아들은 소파에 앉아 우리가 어울리는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외로울까봐 아무도 안 챙겨줄까봐 걱정했는데 저보다 더 바쁘시네요. 너는 먹고 사느라 바쁜 거고 나는 인생을 즐기느라 바쁜 거지. 제가 아들의 손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한 거야. 아들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으시면 됐어요. 아들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먹고 자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활동을 계획합니다. 주민센터 탁구교실에 가기도 하고 종이접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옛날 분위기 나는 빵집이나 문방구를 찾아가 추억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날씨 좋은 날엔 버스 타고 교회로 나가 온천욕도 즐기죠. 무릎은 좀 시원찮아도 탕에 발 담그고 젊은 시절 실수담을 늘어놓다 보면 웃음소리가 온천수보다 더 뜨겁게 터져 나옵니다. 이 모든 건 우리 스스로 정한 겁니다. 보내지는 기분이 아니라 찾아가는 설렘이 가득하죠. 민 자매님 말이 맞습니다.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내 젊은 날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 요양원의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젊은 요양보호사들은 제가 초임 교사 시절 겨울난로에 도시락 데워주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최 영감님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땐 그랬지. 나도 면사무소 다닐 때 겨울이면 주민들이랑 수로 공사하느라 손발이 다 터졌어. 정 여사도 끼어듭니다. 우체국은 또 얼마나 바빴게. 명절이면 편지 자루 나르느라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젊은이들은 잊어버린 그 시절의 기억, 우리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정서가 우리를 묶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 그것이 이 모임의 핵심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강 아저씨가 제안합니다. 내일은 시장 가서 순대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옵시다. 오는 길에 무 사다가 깍두기도 좀 담그고. 좋지. 최 영감님이 반색합니다. 거기 40년 된 국밥집 아직 있어. 맛이 기가 막혀.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마음이 꽉 찬 듯 든든합니다. 과거에 저는 늙으면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70살. 가장 좋은 노후는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루를 빚어가는 것이란 걸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순탄하다 싶으면 꼭 굽이진 길을 만나기 마련이죠. 어느 날 동네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우리 빌라 단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연말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인 친화형 아파트를 짓겠다고는 하지만 당장 헐린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십 년 정든 이웃, 익숙한 골목, 흩어지면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노인에게 제일 무서운 건 변화라는데 말이죠. 건물은 낡았어도 마음은 편했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예전 같겠어? 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심란했죠. 설상가상으로 그때 최 영감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공원에서 태극권 시범을 보이실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집에 가신 지 30분 만에 손발마비 증세가 온 겁니다. 아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멤버들과 함께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최 영감님은 배숙한 얼굴로 힘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모임도 이제 끝인가 봐.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짐짓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감님 저한테 장기 3판 이긴 거. 제가 아직 복수전도 못했는데 이렇게 끝내긴 뭘 끝내요? 허허, 말은 잘해. 영감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북적이는 사람들 소리 속에서 저는 텅 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서로 돕자고 만든 모임이었는데 최 영감님이 쓰러지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방식이자 안식처였다는 것을요. 재개발로 흩어지면 우리는 다시 예전에 고립된 노인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다음 날 정 여사는 직접 만든 무지개떡을 들고 병원을 찾았고 강 아저씨는 퇴원하면 두자며 새 장기판을 챙겨왔습니다. 민 자매님은 간호사보다 더 세심하게 영감님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재활을 도왔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정이었죠. 정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흩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강 아저씨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 마요. 내 손이 멀쩡한 한 우리 모임은 안 깨져.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치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개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는 구청과 복지관에 연락해 노인 공동 거주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봤고 강 아저씨는 통장님을 찾아가 이주 대책으로 우리 몇 가구를 한 곳에 배정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민자매님은 최 영감님의 재활 계획을 짰고요. 평범한 노인 5명이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처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가능성을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이죠. 이게 진짜 상부상조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어깨를 거는 것. 일주일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지어질 임대 아파트 단지에 시니어 코하우징 공동 거주 시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같은 자발적 모임을 위한 우선 입주 쿼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좀 작아도 시설은 최신식이고 공유 주방과 커뮤니티 센터, 간이 의료실까지 갖춘 곳이었죠. 박 선생님 어르신들의 사례가 우수 모델로 선정되셨어요. 복지팀장이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웃끼리 돕는 방식이 시설 입소보다 훨씬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델을 다른 단지에도 확산시키고 싶어 하세요. 저는 아파트 조감도를 쥐고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끼리 소소하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인정받다니요. 병원으로 달려가 최 영감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감님, 우리 모임 살았어요. 모임이 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았네. 그려. 영감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재활하셔야죠. 새집 가서 같이 밥도 해먹고 장기도 둬야죠. 그때 알았습니다. 서로 돕는다는 건 가장 힘들 때 곁에서 같이 살자고 말해주는 것이란 걸요. 재개발 때문에 시끄러웠던 한 해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늙어서 두려운 건 병도 늙음도 아닌 고립인데 우리는 서로를 얻었으니까요. 박 선생님, 우리 진짜 이사 가는 거네요. 이사 가기 전날 정 여사가 베란다에서 국화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사보다 더 무서운 건 헤어지는 거였는데 다행이에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각자 7, 8평 남짓한 개인 공간이 있고 화장실엔 안전바가, 현관엔 턱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2층 전체가 입주민 공용 공간이라 함께 요리하고 쉴 수 있었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도 요양원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같은 층에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퇴원한 최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이번엔 내가 1층 사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걱정 없네 하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사 당일 강 아저씨는 맥가이버처럼 가구 배치를 도왔고 정 여사는 꼼꼼하게 이사 비용을 정산했습니다. 민 자매님은 다들 약 챙겨 먹었는지 확인하느라 바빴고요. 장소만 바뀌었지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아파트 공유 주방에 모여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최 영감님은 불편한 몸으로 굳이 마늘을 까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죠. 이게 입주 신고식이야. 내 손맛이 들어가야지. 보글보글 끓는 삼계탕 냄새를 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함께 볶아온 시간의 냄새라고요. 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평생 학생 가르치시더니 늙어서는 우리한테 사는 법을 가르치시네.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르치긴요. 저도 같이 배우는 중인걸요. 얼마 후 구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은퇴자 상호 돌봄 사례 발표회에 나와서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양했지만 최 영감님의 한마디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박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게 지식 전수라면 노인네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것도 지혜 전수야. 누군가 듣고 싶어 하면 말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70살이고 전직 교사입니다. 저도 늙으면 누군가의 짐이 되거나 시설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늙음은 처리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웃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을 믿으세요. 우리 같은 늙은 아이들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 분들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딸내미가 요양원 가라고 해서 속상했는데 저도 옛 친구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회사 동료들이 어머니 멋지다고 난리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단할 거 없다. 엄마는 그저 남들 눈에 비친 노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지금 우리 모임은 더 활기차졌습니다. 이웃인 조 여사님이 합류해서 실버 합창단도 만들었거든요. 박 선생님, 맨날 노후하지 말고 노래나 합시다. 우리 인생 아직 1절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매주 한 번씩 2층 활동실에선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고향의 봄 산호라면 같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주름진 얼굴들이 환하게 펴집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 과제라며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하는 노후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노후는 남한테 얹혀 사는 게 아니야. 스스로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거지. 할머니는 젊어서는 국어를 가르쳤지만 늙어서는 나 자신을 가르치고 있단다. 어떻게 해야 재미있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지 말이야. 네 아빠는 나한테 효도를 주지만 내 친구들은 나한테 삶을 준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내리사랑이자 살아있는 교육이겠지요.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일기장을 뺍니다. 달빛이 비치는 종이 위에 꾹꾹 눌렀습니다. 노익장이라 했던가 마음이 뜨겁고 손발이 움직이는 한 우리에게도 무대가 있다. 양로는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현장이다. 창밖 건너편 베란다에 강 아저씨가 화분을 정리하고 계시네요. 정 여사는 무말랭이를 널고 있고 민 자매님은 휠체어를 탄 최 영감님을 밀어주며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익숙한 풍경이 제 가장 든든한 노후 자산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태극권을 하러 갈 겁니다. 따뜻한 아침밥을 짓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겁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앙코르 무대니까요.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 듦에 있어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일까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일까요? 고독함일까요? 아니면 내 삶의 결정권을 뺏기는 것일까요? 저처럼 이웃과 함께 스스로 노후를 디자인하는 삶. 괜찮은 선택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권유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노후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사자든 자녀분이든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소중한 지혜가 됩니다. 노후는 단순히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사는 시간이라는데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늙어서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요. 그럼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노후,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